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제 재판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각종 부동산 법률 문제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텍스의 투시경 이택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 수법을 알면 예방책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대개는 거주할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마련한 보증금은 그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에 대하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을 떼이는 전세 사기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세 사기의 수법을 알면 해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째, 깡통 전세입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그 건물의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의 임대차를 말합니다. 빌라를 신축한 후 시가보다 많은 보증금으로 임대를 하여 보증금을 챙기고, 그 건물을 재력이 전혀 없는 바지 사장에게 소유권을 넘겨서 문제가 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액수가 건물 시가의 7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라고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둘째, 이중계약입니다. 집주인이 이미 세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임대계약을 하여 보증금을 챙기는 경우도 있지만,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기는 경우도 있고, 중개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질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입니다. 건물이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신탁회사로부터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실질 소유자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그 건물은 신탁회사 소유입니다. 그리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신탁회사를 제쳐두고 실질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과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불하면 보증금을 떼일 수가 있습니다. 넷째, 대항력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가장 지능적인 수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이사를 말합니다. 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3조 1항도 상가임대차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법조항이고, 이것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곧 대항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또 상가의 경우에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대항력을 갖춘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이라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통상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을 완불하고 서두를 경우 당일 전입 신고까지 마쳐서 대항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당일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저당권은 설정 당일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저당 채권보다 하루가 늦어서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리하여 그 건물이 경매가 되었을 때에는 저당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돈이 있을 때만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이 고등 사기꾼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가 보증금 잔금을 받는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챙기고 도주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수법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예방책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등기부 등본을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웬만한 위험 요소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필히 열람하여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가능하면 이 집주인의 납세 완납 증명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차 목적물의 시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깡통 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셋째, 현장 확인을 해서 이미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등등 재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임차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넷째, 계약 체결할 경우 집주인 본인과 계약을 하여야 하고 집주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이 확실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처나 자식 등 가족일 경우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완전합니다. 다섯째,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섯째, 보증금 지급하고 이사를 하면 지체 없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도 받아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급적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을 하시라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 교환 등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를 할 때에는 미리 살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챙겨줍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인은 중개 대상물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해줄 법적 의무가 있고 만약 중개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손해를 본 경우에는 중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중개인이 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중개인은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공제증서를 중개인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개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 중개인은 피해야 한다는 사실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중개 수수료 아끼려다가 큰 사고를 당하고 후회하는 분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